FOMC를 앞두고 우리 시간으로 10시쯤 닉 티밀하우스 기자, 연준의 공식 대변인이라고도 하죠. 이 기자가 쓴 글이 올라왔는데요. 미국 시간으로는 한 밤 9시쯤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숨겨져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Fed debates when to stop raising rates.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것을 언제 멈출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올리는 건 이야기를 안 하겠다라는 걸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점도표를 봐야 하는데요. 지난번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이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그만 올려 하는 사람들은 6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관전 포인트는 이 6명이 얼마나 더 늘어나냐입니다. 닉 기자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cautiously optimistic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걸 다시 말해서 보면 긍정적일 가능성이 매우 있다. 그런데 아주 조심스럽게 좋을 거야 라고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주면 일단 증시는 좋을 거고 긍정적일 거지만 그래도 앞으로 신중하게 우리는 대응해야 된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판도 보도록 할게요. FOMC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기자회견이죠. 그 안에서 어떤 말들이 오고 갈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Until recently, 최근에는 officials were more concerned about the risk of raising rates too little and allowing inflation. 최근까지만 해도 당국자들은 금리를 너무 적게 인상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위험에 대해서 더 우려를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but some are now focusing on the danger of raising rates. 그러나 이제 일부는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 불필요하게 심각한 경기 둔화를 초래할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죠.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If Powell wants to stay in the middle, he could strike. 파월이 중간에 만약에 머물고 싶다라고 하면 이 고인이 된 코비 브라이언트의 성대모사를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009년에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가 7전 4선승제 NBA 파이널에서 2대 0으로 앞서고 있을 때를 비유합니다. 그때 당시에 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브라이언트, 너 왜 더 흥분하지 않는 거야? 이 질문을 듣고 코비 브라이언트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했던 말이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더 신중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서 제목 하단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cautiously optimistic, 조심스럽게 긍정적이라고 전망을 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 거죠. 다음 기사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경기 전망에 대해서 앞으로 2가지 질문을 스스로 품을 거라고 합니다. 최근 경제 성장률은 둔화될 것이라는 당국자들의 예상을 뒤엎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동시에 인플레이션은 6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생각을 해볼까요? Officials are likely to wrestle with two questions. 이제부터 연준 관계자들은 여기서 2가지 의문과 씨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2가지 질문이 뭐였냐? 첫 번째로는 First, would stronger consumer spending or business investment in the coming month? 앞으로 몇 달 동안이나 이 소비자 지출이나 기업 투자가 만약에 강세를 더 보인다라고 하면 raise concerns about inflation. 더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금리 인상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높아질까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Could officials signal an end to rate increases this fall? 둘째로는 핵심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완만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국자들이 올 가을 금리 인상 종료를 신호할 수 있을까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닉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잠시 변수가 하나 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될 때까지 연준 관리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이 중립금리가 급격히 하락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조한 성장과 함께 역사적으로 저금리 시대를 열었었죠.
최근 경기 전망에서 일부 관계자들은 이 장기 중립 연방기금 금리에 대한 기대치를 높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인플레이션이 2%대 이 금리를 약 2.5%로 추적을 합니다. 중립금리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공무원이 늘어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더라도 모기지 그리고 신용카드, 기업 대출금리가 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죠. 결론적으로 이 기사의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닉 기자의 말을 인용했을 때는 연준은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금리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이번 FOMC에서는 다만 앞으로의 활동에서 있어서는 굉장히 cautiously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것이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역사를 다시 되새겨보면서 다시 의문을 품으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닉 기자의 이야기를 한번 기사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FOMC 앞두고 공식 대변인인 만큼 이 닉 기자가 준 힌트를 통해서 FOMC를 살짝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스케치 함께 알아봤습니다.